네, 저는 지금 오늘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연설 리뷰를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연설 너무너무 좋았다고, 아주 정말 그 연설이 마음에 확 와닿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연설문을 잘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연설이 정말 와닿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연설, 국회에서 한 그 대표 연설을 리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마침 박진영 교수가 아까 이제 리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끼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또 저의 리뷰를 보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른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을 어떻게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는지 그걸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박진영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선언을 한 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다. 그리고 당 내와 또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첫 번째는 이 당 내의 기득권들에게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워라라고 하는 근거는 내가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라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당내에서 주춤주춤하고 있고, 또 이게 맨날 당대표 방탄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에게 싸워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도 너희들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 올라갈 건데 내 방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나 이거 지금 방탄 벗어 던질 거니까, 이 갑옷 벗어 던질 거니까 너희들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압력을 넣은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오늘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에도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박진영 교수의 해석에 공감이 많이 갔는데, 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본다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대표 연설의 모든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이 대표 연설의 내용이 무엇인가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쓰고 이거를 봐주잖아요. 이 내용이 좀 긴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었다 하고 이제 프레임을 얘기를 해주는데, 거의 포커싱을 한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오더라도 내가 그냥 국회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내 발로 그냥 걸어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모든 언론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논평들이 나오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정미 대표가 만시지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당은 다 그냥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진즉에 하지 그랬냐 뭐 이런 식의, 불기소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약간 이런 식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논평들을 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문을 읽어보니까 사실 이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게 나중에 이제 후일담 들어보니까 대표가 마지막에 원래 원고에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 내용을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에게 이제 내가 이런 내용을 넣겠다라는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이제 이 대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느낄 때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없다. 예,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이제 숨지기면서 대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리스크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거를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배경에는 아마 이제 이 대표 연설 전문을 보시면
이 모든 그 민생의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앞에서 쭉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내가 거기 딱 그 대목이 있어요. 매일 아침 나는 자문을 한다. 그러니까는 국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자문을 나는 매일 한다라고 거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문 속에서 이 각 그 국민들의 부분의 생활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내가 드디어 마침내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불체포 특권을 나는 포기를 하고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잡아가라고 내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민생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국회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이 일지라도 내가 거기에 맞서서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맨몸으로 입증해 보겠다. 국회라는 이 방탄이라는 조끼를 입지 않고 나는 그 조끼를 벗어 던지고 내가 맨몸으로 싸워서 입증을 해내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그 목소리, 그 결심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언론의 포커싱을 받았는데 그 깊고 깊은 고뇌 속에서 매일 아침 나에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이 당 내에서 뭔가 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계속 9월설, 10월설 하면서 9월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올 거다. 10월에 체포동의안이 올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지금 민주당이 4명째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는데 이제 또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더 이상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지금 9월이나 10월쯤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신경 쓰지 마. 그 방탄조끼 나 안 할 테니까 그냥 싸워. 지금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건지 도우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본심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안 할 테니까 그냥 싸우자. 그 당내에 비주류 내지는 이제 주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일 수 있죠. 당권은 잡았지만 비주류일 수 있는데 그럼 주류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한번 진짜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왜? 내가 매일 나에게 자문을 했는데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문을 했는데 이 진짜 민생의 곳곳에 분야가 전부 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이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정의당에서 만시지탄이다라고 한 거를 보면은 거기서 참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대표 연설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여지껏 그 상황을 계속 보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총선이라는 우리 이제 마지막 골대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지금의 타이밍에서 내가 이런 도전과 메시지를 던지고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가 스타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대표 연설에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결연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나는 조끼를 벗었다. 방탄의 조끼를 벗었다. 이렇게 굉장히 결연한 어떤 선언, 깃발을 올린 그러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이 대표 연설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그 수용자들, 우리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고 싶었는지 그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저는 제가 느낀 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앞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전체적인 연설의 구성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현 대통령실과 여당을 오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포 정권의 내용이 뭐냐면 민생을 포기한 정권, 경제를 포기했고, 외교를 포기했고, 정치를 포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포기한 정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그 압구정 정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1000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 그 압수, 수사, 그리고 정략, 그 정치를 포기한 이 정략만 난무하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정하고 니네는 불공정해 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또 수사하고 뭐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포 정권이고 압구정 정권이다. 이렇게 탁 이제 프레임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제 라벨링을 붙인 거예요. 딱 딱지를 붙였습니다. 너희들의 정권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그 경포대라는 그 라벨을 이제 오포 정권이다 하고 너희들에게 붙이겠다 하고 이제 오포 정권, 압구정 정권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례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앞부분에서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은 끊임없는 혁신, 치열한 혁신을 통해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그 경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펴겠다.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정책들을 펴겠다. 이렇게 이제 전체 그 연설문의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 정권과 압구정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은 드디어 나의 어떤 방탄이라는 갑옷을 벗고 또 민주당이 그 무도한 그리고 극악무도하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그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당대표로서 방탄의 조끼를 벗어버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는 결연하게 싸우겠다.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혁신의 주체는 오포 정권이 아니야. 얘네들은 이제 끝났어. 이 정권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혁신의 경쟁을 하겠다. 아주 결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이 대목이 정말 와닿는 거죠. 정말 와닿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오포 정권과 압구정 정권을 정의하기 이 전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뭐 이제 그 강제동원에 그 징집된 소녀의 이야기라든지 또 12.9 참사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라든지 그 가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또 모든 국민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이런 그 문장 속에서 이제 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평등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등하게 평등한 거는 아니다. 더 평등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랄까요? 1%의 기득권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석열이 보호하려고 하는 1%의 그 기득권이라는 거죠.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각성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이걸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우리가 그동안 이 윤석열의 이 정말 빠른 그 이슈 전환에 우리가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끌려다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러한 이슈몰이에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이 사안을 이 지금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이 지금
문제점들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하나하나의 개별 사안에서 오늘도 수능 얘기, 물수능 얘기를 했어. 내일은 또 국정원 인사 발령을 냈는데 또 다시 제가 대통령이 지가 스스로 도장까지 찍었는데 다시 또 번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속상하다, 괴롭다, 나라가 왜 이러냐. 하나하나의 진짜 밀어 닥치는 우리에게 진짜 정말 생각지도 않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 변환되는 이슈들. 와이프는 계속 이상한 사진을 어제도 올려, 그제도 올려, 내일도 올릴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총체적인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님의 이 대표 연설을 저는 꼭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서 이슈몰이를 계속하면서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매일 그냥 이것 때려넣어 저것 때려넣어 내일은 이것 때려넣어 모레는 저것 때려넣어 이런 거에서 좀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거는 이들의 변화 계속적으로 진짜 던지는 저 이슈몰이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지금 처음에는 조롱도 하고 야유도 했는데 너무 지금까지 1년 내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제는 우리도 뚜껑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 삶도 지금 괴롭고 힘들고 복잡한데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매일매일 이슈몰이를 하면서 황당한 짓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괴로워서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뉴스를 안 보고. 근데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정치 혐오증에 걸리게 만들어서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거.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그러한 작은 개별 사안에 이슈몰이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한번 봅시다 하고 관점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총체적인 인식, 이재명 대표가 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을 했다. 이 틀을 가지고 따라가면 이 작게 돌아오는 이슈몰이 하는 이러한 것들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리백 얘기도 하고 또 국가 부채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다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정말 국가 부채율이 절반밖에 안 돼요. 독일이 70%라면 우리나라는 51%가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국가 부채를 조금 더 늘리는 대신에 이 개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를 개인들이 개인의 부채로 안는 거는 더 이상 그만두게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추경 35조도 지금 이 타이밍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앞부분은 이제 그런 개별 사안의 이슈몰이 우리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총체적인 시각을 갖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떠한 민주당은 어떠한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한가 그 대안에 대한 내용들이 또 뒷부분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로드맵을 약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여당이 어쨌든 이 현재의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소통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이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은 불경기다. 불경기인데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이 나와요. 불경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추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추경 35조를 편성을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뒷부분에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이 치열한 혁신을 하겠다. 어제의 민주당과 싸우겠다.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저는 요새 저의 삶도 너무 힘들어요. 저의 삶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이제 저도 이러한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 민주당에서 배출된 대통령, 정말 자랑스러운 세 분의 대통령이 있는데, DJ 대통령을 참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요새 관심 갖고 공부하는 주제가 AI거든요. 근데 이 AI가 지금 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로는 예전에 그 인터넷이 깔리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났던 것과 견주어서 AI, 즉 인공지능의 그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넷의 어떤 그 도입과 비슷한 그러한 그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과거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DJ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깔았던 그 레일, 인터넷 구축한 거, 그 다음에 또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이 기본 어떤 그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뭐 실업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 과정, 그리고 문화에 투자했던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당장 이러한 과정들이 뭐 의약분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었지만, 그리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끌고 갔던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그때 뒷받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들을 가져갔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는 그러한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깔아야 할 레일들을 오늘 이 대표연설에 다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대목은 그 아리백 부분인데, 이제 재생에너지 요 대목인데, 요 대목은 사실 그 대선 때 했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의 발을 디디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아리백 그 부분에서는 국가의 목표가 뭐 재생에너지 몇 %인데 지금 이제 몇 %밖에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당위적인 이야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지금 왜 필요한가? 사실 이번에 그 한전에서 이제 그동안의 적자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최근에 한전에서 이제 그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오늘도 날이 무척 더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막 이제 에어컨이 팡팡 틀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이제 무인 점포도 갔거든요. 이제 과자 같은 거 파는 무인 점포도 갔는데, 거기도 막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이 막 팡팡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올 여름 이 지금 폭염 속에서 손님이 안 오고 그러더라도 에어컨은 돌려야 되잖아요. 자기 거기 사업장이니까. 근데 지금 에어컨을 그렇게 팡팡 돌리게 되면 전기료가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 소상공인 또 그 소기업들 이런 데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가서 지금의 이 원자력으로 진짜 그 생산되는 그 전기 에너지들을 어떻게 대체하고 바꿔 나갈 건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좀 조금 더 현실의 발을
디디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한 가지 딱 아쉬운 대목은 저는 그 대목이었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진짜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 개별의 이슈 전환에 끊임없이 던지는 저 이상한 그 작태들,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사람 진짜 피가 마르는 이런 진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 총체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오늘 대표 연설에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제 혁신, 그리고 이 당내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언제 낙마하나, 언제 끌어내려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이거 이제 벗을 테니까 혁신을 하자. 진짜 혁신을 하자. 이 지금 이 도탄에 빠진 민생, 이 국가의 역할이 뭐고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로드맵은 내가 여기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연설이 오늘의 대표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제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리뷰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느끼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올해 지금 벌써 6월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저는 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경기본부 의왕지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기본사회, 오늘 이제 당대표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내용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위해서 국가가 뭐 에너지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그 경기본부 의왕 대표로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이 알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이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 정말 너무너무 괜찮았고요. 앞부분은 참 눈물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정말 저희까지 지금 이 AI의 그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게 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단절이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다. 그거를 민주당이 정말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기본사회 경기본부 의왕 대표로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인데, 지금 하나 준비하는 게 강연회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조금 구체화되면 또 이은영 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